문재인 대통령이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강한 군대 없이는 한반도 평화도 없다며 독자적 방위 능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은 면책이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의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기는 군대 없이는 평화도 없다면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갖출 것을 주문하고 이를 위해 우리 군의 핵심 방어 전력인 한국형 삼축체계 조기 구축을 지시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입니다.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돼야 북한 핵도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견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주문하면서도 주도권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군이 주체가 되는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근절, 장병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재차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은 매년 개최되던 계룡대가 아닌 해군 평택 이함대 사령부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장소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의 현장이라는 상징성 외에도 육해공이 조화를 이루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대표들이 처음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를 갖고 용기를 내주신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행사가 끝난 뒤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에 올라 사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이번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는 우리 군의 핵심 전략 무기가 대거 공개됐습니다. 날로 커지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해 강력한 응징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승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국군의 날 기념식은 서해 최전방 북방 한계선 NLL을 수호하는 경기도 평택 이함대 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해군 기지에서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우리 육해공 3군의 전략 무기가 총출동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500톤급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과 1,800톤급 잠수함 김좌진함 등 해군 군함에 이어 처음으로 공개된 사거리 800km 현무투시 탄도미사일과 요격미사일 패트리엇,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등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자산들을 잇따라 사열했습니다. 500km 밖 6m 두께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타우러스를 비롯한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국군의 날 행사에 군의 최신 전략 무기가 대거 공개된 건 이례적인 일로 꼽힙니다.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방위에 기여한 공로로 문 대통령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에게 보급 훈장을 수여하고 주한미군과 연합 고공강화 시범을 보이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했습니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 행사는 추석 연휴와 겹친 관계로 나흘 앞당겨 치러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보복 조치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해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중국과의 공조가 대단히 기묘하다며 한국은 이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은 중국이 당대회를 앞둔 상황이어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차근차근 길게 내다보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CNN 인터뷰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이뤄졌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28일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에 120일 이내 폐쇄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2375호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폐쇄 대상은 유엔의 지난 제재 결의에 따른 중국 기업과 북한 개인단체의 조인트 벤처 또는 합작 투자 기업입니다. 네, 적폐청산에 드라이브를 건 민주당이 MB정부 당시 국정원의 야당 단체장 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5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등 야권 지자체장 31명의 성향과 예산 삭감 등을 통한 제어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야권 지자체장들을 종북 좌파 세력으로 적대시하면서 이들을 제압해야 되는 종합작전보고서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문서입니다. 2011년 12월 작성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문건에는 청와대 전출인사 11명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 수석급에는 정진석 전 정무수석, 박형준 시민사회특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안건으로 종북의 좌파 동향이 다뤄졌다고 적시된 자료를 거론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KBS 장악, 재양 군인의 선거 개입 지시 등의 정황을 담은 문건 등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은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뭘 주장하는 문건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치졸한 방식의 정치 보복은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궤변이라고 규정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준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해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최근 여권이 제기한 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인 사찰과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